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발 받고 싶다 65점. 네, 찐팁, 꿀팁, 대방출. 네, 맡게 된 저는 65점 목표. 네, 강사 김윤성입니다. 네, 그 앞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저에게 총치를 거의 그 몰빵 수준으로 몰아주셔가지고, 뭐 제가 아무튼 여러분 그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10에서 15분입니다. 최대한 그 시간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알차고 유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제가 저기 뭐냐, 안경을 오늘 쓰고 왔는데, 혹시 안경 때문에 거슬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경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일단은 주어진 쿠폰은 BBQ죠. BBQ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 그리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저희 또 GTF에서 저에게 하나 더 주셨어요. GTF 한 달 무료 수강권, 종로 GTF 센터에서 우리 수강하실 수 있는 수강권까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댓글로 열심히 여러분들 댓글 다시는 거 다 보고 있었는데, 뭐 짠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대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지금 계신다면, 최대한, 안경 너무 이정재 씨 감사합니다. 댓글, 역시 여러분 이 치킨과 스벅 그리고 한 달 무료 수강권의 효과. 자, 그러면은 제가 65점을 우리 달성할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셔서 일단은 뭐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이제 맡으신 그 목표 점수별 설명을 드렸겠지만 저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래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데 그래머 리스닝 리딩 토탈 점수에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들이 기본 실력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쌤 저는 그래머가 90점 넘는데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요런 점수대에서 평균적인 어떤 현상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개인 본인의 각자 본인들의 어떤 점수하고 약간 영역별로 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뭐 그걸로 너무 또 이렇게 마음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뭐 문법은 여러분 일단 최소한의 점수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77점 이상이 와야 된다. 그러면은 26, 아까 KT쌤이 이제 두 문제 24문항 이상을 맞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4문항을 맞추면 정말 좋겠죠. 근데 최소한 그래도 20문항 이상은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각자 영역별로. 리스닝에서는 16문항 이상을 맞춰야 된다. 반 이상이죠. 과반수 이상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는 고득점 65점 이상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요건. 이것도 청취는 저에게 몰아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리딩, 우리 독해 부분에서는 28문항 중에서 17문항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맞추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총 80문항 중에서 53문항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추셔야지. 지금 우리 계산 점수별로 계산하는 우리 유튜브는 또 우리 켈리쌤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GTF 우리 에듀 홈페이지 가시면은 관련 영상 다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80문항 중에서 53문항 이상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지 원하시는 플러스 65점 이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에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이미지가 조금 있었다면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고득점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좀 많습니다. 텍스트가 많은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래머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건 아시죠? 시제하고 가정법 그리고 연결어 문제인데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시제 부분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순 시제, 우리가 타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뭐 과거형, 뭐 완료형, 미래형 등등의 단순한 시제 이상으로 GTF는 진행 형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진행 형태라는 거는 뭐 했던 중이다, 뭐 할 것이다 등등의 미래 진행 형태 또는 뭐 과거 진행 형태, 또는 현재 진행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거의 뭐 100%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10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진행 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혹 예외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다른 유형으로 뭐 완료 형태가 나오거나 미래 완료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헷갈렸다.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헷갈려도 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시험장에서 만약에 선생님 말을 들었었는데 이게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 정말 예외적인 0.1%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그냥 진행 시제로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는 시제 가정법 부분, 연결어 부분들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2번 보시면은 가정법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정법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만 딱 팁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거는 실강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GTF 수업을 또 인강을 하기 전에 토익부터 저는 쭉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두 시험 모두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가정법이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 가정법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 부분에서 가정법과 시제가 결합되면은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건 정말 예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이 있어. 근데 이분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만나줘요. 사귀어요. 왜 만나주세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나무 없어요. 이러면서 막 만약에 다가온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저기 죄송한데 저희 만나도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한다. 물론 만난다라는 말이 우리가 go date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고 go on a date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단순하게 예문이니까 만난다라는 동사 meet를 가지고 meet 아시죠? 네. 이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만난다면 이라는 말을 영작을 해보시라고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면 한번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그럼 대부분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서 if we meet라는 가정문을 만들어요. 근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그 스토커를. 안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가정법을 쓸 때 또는 가정법에 우리 조건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과 함께 뒤에 나오는 종속절의 내용에서도 원래 현상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시제를 써주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내가 그럴 의지가 없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이 거의 없을 때, 희박할 때.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화에서 안 만날 거지만 우리가 만난다면 예화를 들려면은 I'm not going to meet you but if we meet 이렇게 안 씁니다. if we met를 써요. 원래는 if we meet이죠. 그런데 안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의사를, 그 의향을, 그 가능성을 단순하게 시제를 한 칸, 즉 현재형을 과거로 바꾸고 그럼 우리가 과거를 가정할 때는 당연히 뭘 쓸 수 있겠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과거 형태 말고 대과거를 써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 PP 이런 거 배웠던 겁니다. should've, could've, would've, might've, must've 다 배우셨죠. 왜 그런 형태를 쓰냐면은 과거를 돌릴 수 없거든요. 뭐 시간 돌리실 수 있으신 분은 제가 GTF를 드릴게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가정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GTF에서 나오는 가정법 같은 경우는 조건절과 주절을 맞춰서 시제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 우리 혼합가정법 또는 뭐 다른 데서 가르치시는 걸 배우셨던 분들은 복합가정문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건데 즉 조건절, 즉 내가 10년 전에 열심히 영어 공부했었으면 지금 GTF 너무 잘할 텐데 이건 시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제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럴 확률이 없을 때 또는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 때 등등의 원래 시제보다 항상 한 단계 낮춰서 설명하시면은 구술하시면은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GTF 공부하고 계시니 그런 가정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풀어보셨던 문제도 있을 거고 앞으로 푸실 문제도 있으실 거고 그런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가능성이 없거나 시간을 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는 의지가 없을 때 또는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가정 등등을 할 때는 항상 뭐다? 원래 시제보다 한 단계 낮춰줘라.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연결어 부분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KT쌤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더 많이 드리는 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사실 많이 드린 게 맞는데 KT쌤이 오늘 잘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치시고 난 후에 내가 잘 배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라이브 인강을 통해서, 우리 라이브 인강이 아니죠? 라이브 후기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뒤에는 또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준동사, 조동사 부분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많진 않는데 우리 또 KT쌤께서 또 설명 많이 해주시죠. 조동사 부분은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동사 부분이죠. should 동사 원형의 제한 요청문에서는 조동사 패턴이 압도적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suggest나 또는 뭐 recommend나 또는 뭐 indicate, 뭐 offer 같은 동사들이죠. 제한 요청을 끌어내는 동사들. 그런 동사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뒤에 목적으로 나오는 대절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 즉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고 또 배우셨을 건데 요즘 나오고 있는 GTF 문장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꼭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안하다, 요청하다 또는 뭐 시키다 뭐 등등의 문장 그 동사들 말고도 다른 동사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that 이하의 should 동사 원형의 문형들이 나오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설명드리면 원래 대절이라는 게 우리가 사품사를 배울 때 명사에서 대절하면은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배우죠. 그게 순수한 대절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대절 안에 뭐뭐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절에 일반적인 동사를 쓰지만 해야 한다고, 뭐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라고 하는 정보라면 그것은 앞에 동사가 그 대절을 끌어내고 있는 본동사가 꼭 suggest나 recommend나 indicate 등등이 아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뭐라고 들었다고 하면은 I heard 대절에서 일반 형태 나오겠지만 뭐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면은 heard는 똑같고 대절 나올 때 주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선에서 이것만 따다다다 이래 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지금 고득점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 이걸 좀 숙지하시고 요즘에 GTF의 트렌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내가 알고 있는 뭐 제한 요청의 동사 말고도 다른 동사에서도 이게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면은 그때는 대절의 내용이 should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요 부분인데요. 본질은 내용 파악, 연결어, 혼합 과정, 조동사 등등의 문제는 결국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이 설명 다 해주셨죠? 우리 인과관계하고 단순 대조냐 이 부분을 또 KT쌤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리스닝 섹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에게 몰빵을 해주셨던 청취 부분. 자, 이걸 갈 건데 여러분 지금 청취 부분에서는 사실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시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자주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취실 때의 모습들을 저는 다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푸는 어떤 모습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 테이킹을 잘 못해요. 노트 테이킹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문제가 6개 내지 7개가 각 파트씩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불러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3분의 2 이상의 문형들을 정답으로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 다른 시험을 치실 때는 안 해봤던 연습이지만 GTF 청취만큼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딕테이션을 먼저 하세요. 노테이킹 하면서 질문을 적어내는 연습들. 그러면 선생님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네가 적어보세요. 이럴 수 있... 그럼 저도 다 적냐? 그럼 저도 다 적는 거는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인간이 어떻게 막 말하는 속도만큼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건 안 돼요.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느냐? 의문사. 일단 우리 첫 번째 문제 뭐가 잘 나요? 목적 주제 찾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는 purpose라고 저는 메모를 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필터링 하세요. 그렇지만 purpose만 적어도 이거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2번, 3번부터 쭉 내려가는 문제들에서는 의문사를 동반하죠. 그러면 왜 그러냐? 뭐냐? 어떻게 하냐? 그 의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그래도 또 한 가지. 자, 2가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의문사.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요즘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저기 듣기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화문이 나오고 있죠. 뭐 대화문으로 해주고 뭐 혼자서 장문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화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화문에서는 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각각 질문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난번 429회차 시험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클레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클레어에서 클레어 철자를 내가 모르는데 클레어 어떻게 하지? C, L, R인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C라도 적으세요. 노테이킹 하실 때. 그러면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대화에서 특히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남자가 얘기했던 내용과 여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다면 남자의 말에 따르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B, C, D 보기를 풀다 보면 이 네 가지 내용이 어떤 경우는 다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또는 실제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테이킹 하실 때는 반드시 의문사만 챙길 게 아니고 이게 남자 이름이 막 케빈이었다. 그럼 K라도 적고 클레어 하면 C라도 적고 아시겠죠? 아니면 한글로도 적으셔야 돼요. 클 이렇게 아시겠죠? 그걸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지 나중에 A, B, C, D에서 문제를 잘 적어놓고 잘 들어놓고서도 근데 이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 의문사와 주어를 챙기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긍정에 대한 답인지 부정에 대한 답인지를 묻는 질문들의 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긍정은 우리가 굳이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체크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부정이라도 not이라도 아시겠죠? n이라도 체크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노테이킹을 할 때의 문제의 형태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선생님들마다 각자 선생님들마다 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야 그거 다 받아 적어라 노테이킹 다 해라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때 노트 테이킹을 하면요 우리의 뇌는 듣는 청취기관에서 듣는 순간부터 연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손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노트 테이킹 할 때 남는 몇 가지의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GTF의 A, B, C, D 보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 정답이 너무 뚜렷하게 다 시험처럼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 한 대부분의 뭐 대충 어느 정도 나온 단어들로 조합을 충분히 정답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GTF의 청취는 그렇지 않아요. A, B, C, D의 내용들이 굉장히 서로 긴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노트 테이킹 한 몇 가지의 단어로는 풀 수가 없어요.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쌤? 일단 여러분들이 듣기는 고득점을 원한다면은 처음부터 너무 단순하게 발췌해서 일부 문장이나 어휘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습관을 처음부터 보시고 내가 처음부터 목표가 65점 이상 또는 요즘에 많이 받아야 되는 70점 또는 77점 이상, 75점 이상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시고 LC 스크립트 자체를 독해하듯이 먼저 해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오잖아요, 쌤. 상관없어요. 우리의 뇌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구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독해 부분처럼 LC에서도 지문을 반드시 해석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요즘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쌤 영어를 들을 때 영어로 생각하나요? 예,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사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말로 바꾸세요. 스탠리가 attended 했다, 미팅을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했다, 미팅을 조사 또는 우리 종교랑 어미 우리말로 했을 때 우리 국어에서 나오는 조사나 또는 종교랑 어미나 선어만 어미 정도만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 단어들을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걸 다 우리말로 바꿔 생각하고 있으면 속도를 절대 쫓아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까는 독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딕테이션 시간에 선지보기에서 반복명사 질문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자. 네, 요거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퀘스천 읽어줄 때 노테이킹 통해서 대략적인 질문 내용 미리 기록하자. 예,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것들도 다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말하는 거 너무 빠른데요. 진행 속도 너무 빨라요. 이거 제 방 올라갑니다. 예,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서요.
요 부분도 각 문제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시하기 전에 복선에 집중한다. 요 부분도 남자와 여자 또는 우리가 본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주제문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항상 그 앞에서 어떠한 복선을 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지켜보는 연습들, 복습을 하실 때 아시겠죠? 스크립트를 통해서 좀 참고하시고 확인하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좀 중요해요. 복습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는 거. 이거는 사실 듣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리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독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선지, 즉 A, B, C, D의 보기가 있죠. 보기를 선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 연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고시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각종 이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치고 있는 게 한국사가 있죠.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선생님들도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 같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시즌마다 하는 특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지 구별 능력 특강. 여러분들이 A, B, C, D가 GTF에서 요즘 굉장히 긴밀하고 조밀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 내가 틀렸다 해서 속상해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이라 했던 것이 오답이 되었고 내가 오답에 생각한 것이 정답이 됐는데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는 부분에서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책상은 가구죠. 그쵸? 가구는 책상입니까? 우리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을 거예요. 여기 대우 배우셨죠? 그리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배우셨죠? GTF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요즘에 계속 문제를 내고 있어요. 남자가 책상을 샀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보기에서 가구를 샀다. 그건 맞아요. 맞죠? 근데 남자가 가구를 샀다고 했어요. 근데 책상을 샀는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죠.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개념을 가지고 큰 개념과 작은 개념으로 세부적으로 또는 좀 더 모호한 개념으로 몰아가는 패턴들이 A, B, C, D 보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복습을 하실 때 아시겠죠? 개수도 물론 틀리고 맞고 개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인생을 건 시험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더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A, B, C, D 보기의 선지들을 반드시 구별하는 연습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GTF 에듀에 문의를 하시면은 뭐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학습 자료들 다 보시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혼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을 반드시 여러분 소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이제 GTF에 대해 문의 주시면은 저도 뭐 한 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네. 리딩 섹션 왔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먹고 단단히 먹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아시겠죠? 선지 구별 능력 학습은 연습은 또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조금 더 제가 시간이 된다면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Q&A 맞아요. Q&A 시간에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Q&A 시간이 있었던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치킨에 꽂혀가지고 누구 줄까? 예?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하셨죠? 누가 어느 분이 배고프다 하셨는데 아까 그 화장실에서 들으셨던 분이 있어요. 아까 그 뭐였지? 그분 계십니까 지금도? 예, 그거 지금 제가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기 우리 시청자분의 숫자는 유지되고 있나요? 지금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딩입니다. 여러분 리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초중고 영어 다 하시면서 계속 하셨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저도 영어를 한국에서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서. 한국에서 영어 했고 한국에서 영어 가르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독해를 특히 못하는 이유는 1번, 2번, 3번 즉 시제, 관사, 전치사 이 세 개를 관심을 없어요. 해석할 때. 우리는 계속 뭔가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휘 중요해요. 아까 보니까 댓글에 선생님 어휘 너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던데 여러분 어휘는 불규칙하게 외운다고 되지 않고요.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연상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남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랑 롯데월드 갔던 거 기억하죠? 그거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거 아니죠? 아시겠죠? 우리의 뇌가 갖고 있는 암기라는 것은 무조건 해서 외운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쌤? 단어 말고 뭐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시제는 가정법에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if we met이었으면 안 만날 거라는 뜻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제에 관심이 없으면 만났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났었다면? 만났었더라면? 그럼 안 만났었나? 이런 잘못된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GTF는 독해에서 시제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순서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설명 다 한번 드릴 거니까 시제 부분을 굉장히 잘 보자. 두 번째, 관사. 우리 정관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정관사는 그것의 뜻도 되고요. 즉,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명사를 말하겠죠. 근데 그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나의, 우리의 라는 뜻도 있고요. 지금, 이번의 또는 여기라는 뜻도 있어요. 정관사 더도 의미가 많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 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사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또는 해석을 할 때 적용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치사 부분은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with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함께인 줄 알죠? 근데 with는 함께 말고도 함께, 관하여, 뭐를 갖춘 채로, 뭐 때문에의 뜻도 돼요. 근데 우리가 초중고 때 배운 전치사들은 위치나 장소,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만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나오는 전치사들의 관계들은 무슨 with가 함께 아니야? 왜 해석이 안 되지? 오브는 의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되죠. 요 부분들은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GTF 독해, 제가 이제 인강을 촬영했던 GTF 독해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얼마 안 합니다. 우리 독해. 여러분들 다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GTF에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지금 제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 얼마 안 하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치사 부분을 다 제가 찝어서 설명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개념이 단순하게 시간, 장소, 위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잘 모르겠을 때는 주변에 가까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강의, 인강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은 여기까지. 그리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문 독해 팁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드릴게요. 모든 시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아요. 즉 맞출 사람 맞추고 틀릴 사람 틀려라가 돼야지 모든 시험들은 변별력을 갖습니다.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어야지 인증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제출기관들, 즉 기업이나 우리가 뭐 국가정부기관들한테. 이해되셨죠? 그러면 틀릴 사람 틀리고 맞출 사람 맞추게 만드는 패턴이 뭐냐? 간단합니다. 첫째, 역할과 시제의 혼재를 구별해라. 이게 뭐냐면 지문에서 우리가 문제를 내면 항상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그 조연이 정답을 맞추게끔 하는 역할이 있고요. 헷갈리게끔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독해를 쭉쭉쭉 읽을 때 데이빗, 제이슨, 케빈이 있다 쳐요. 그럼 데이빗이 주인공인데 케빈이 도와줬고 뭐 제이슨은 도와주려다 말았어. 이런 식으로 일부러 혼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읽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쌤? 빨리 읽고 빨리 풀려다가 빨리 틀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연습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더라도 얘가 이랬고 A라는 인물이 그랬는데 B와 C가 이런 역할을 했구나.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A, B, C, D 보기에서 정답을 빨리 찾습니다. 제가 독해를 12년도부터 계속 가르쳤는데 독해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의 특징은 글을 천천히 읽고 A, B, C, D를 빨리 체크해요. 못하면 못할수록 글을 빨리 읽고 A, B, C, D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아마 찔린다면 좀 마상일까봐. 아무튼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상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게 요즘은 뭐가 많이 나오죠? 첫째로, 최고로, 최초로, 처음에는, 가장, 최상급, 아시겠죠? 비교급, 그 다음에 시간에 또는 순서에 대한 서수, 기수, 표현들. 아시겠죠?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즘에 독해 문제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계속 문제를 내면서
똑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업적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최초로 했던 건 뭐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MI라고 요즘에 많이 말하는 too much information,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보가 나온다면 그거는 여러분 TMI지만 TMI가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시와 미시, 요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글이 쭉 길게 나오면 문단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거예요. 쌤, 저는 초중고 계속하면서 언어 영역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어로. 수능 칠 때 너무 힘들었다고요. 글 읽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문단과 문단이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복습하실 때, 시험자 가기 전에 복습하실 때 문단별로 내용만 조금만 요약하시는 연습만 하셔도 원래 문단이 바뀐다는 건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문단이 바뀌었을 때 뭐 한다? 내용이 바뀐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단이 1문단에서 2문단 바뀌고 2문단에서 3문단으로 갔는데도 계속 3문단에서도 1문단 내용을 연결하고 있으면 여러분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독해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 저 유튜브에 가시면 GTF에 대해서 제 OT 강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 번만 들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구야 넘어갔네. 네. 마지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잘하는 학생들은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중급자다. 그러면 내가 고급자가 되고 싶다. 뭘 생각하세요?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이랬는데 A가 이랬는데 B가 이랬다. B는 함정이겠다. 시제가 섞여 있네. 순서가 섞여 있네. 일부러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연습 꼭 많이 하시고 Q&A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